해볼게. 화이트는 문화를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체계라고 보았다. 즉, 그런 말 하지 마. 인간은 타고난 신체적 능력만으로는, 나 다시 할래. 하지 마. 자, 해볼게. 왜냐면, 이 영상을 좀 촬영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뭐 엄마한테 보내기도 하는데, 엄마가 내가 옛날에 준혁이한테 화낸 적이 있어. 나 여기까지 올라왔어. 너 하지 마.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나한테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 하지 마세요. 화나게 하지 마라. 나 그래서 진짜 짜증났어. 나 수업 얼마나 재밌게 하는데, 엄마 너무 무서웠대. 엄마한테는 안 들리지. 뭐냐면, 이 마이크를 쓰거든? 이 마이크가 내 목소리만 들어가고 주변 소리가 이게 안 들어가, 영상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짜증난지를 엄마 모르는 거야. 아니, 다들 조용한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래서 내가, 아니야. 계속 내가 말이 안 끝났는데 대답을 했다니까? 하면서 엄마한테 그랬어. 근데 내 마이크는 내 소리밖에 안 들어가. 자, 다시 해보자. 화이트의 문화 발전 원리 이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문단. 화이트는 문화를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체계라고 보았다.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문화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체계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뭐 괜찮죠? 그냥 우리의 생각이랑 좀 일치합니다. 문화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왜 만들었냐?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었대. 즉 인간은 타고난 신체적 능력만으로는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생존해 왔다는 것이다. 그죠? 인간은 문화가 있잖아. 다른 짐승들은 문화가 없어. 있긴 있겠지만 지금 이 화이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은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만으로는 이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이 문화라고 하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화를 만들었대. 우리의 생존 방식인 거죠. 이 문화는 인간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는 문화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기술적 체계, 두 번째 사회적 체계, 세 번째 관념적 체계 해서 세 가지 체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 발전의 원리를 설명했다. 자, 문화가 발전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싶은데 문화란 어떻게 발전하냐?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문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옆에다가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뭘 그릴 거냐면 화이트가 얘기한 문화의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보자. 문화의 세 가지 층위. 일단 다음 문단에서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를 해보자면 이 세 가지 층위는 요런 피라미드 같은 관계야. 1단계가 기술적 체계, 2단계가 사회적 체계, 마지막이 관념적 체계입니다. 이게 문화의 세 가지 층이야. 이 세 가지가 다 문화야. 그래서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기술적 체계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자 기반이 된다. 사회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식을, 관념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와 사회적 체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상, 신념, 규범 등을 일컫는다. 자, 여기까지 잠깐 보면요. 여기서는 세 가지 체계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 1단계 기술적 체계는 뭐냐면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적인 수단을 의미한대.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술적 체계는 물질적인 수단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예를 들면 다음 문단에 예시가 있는데 물을 끓어서 쓰는 기술 이런 게 있어. 물을 끓여다가 쓰는 기술. 뭐라고 쓰면 좋을까?
물 끓어나오는 관계수 맞지 않아요? 관계수로? 네. 저 진짜 관계수던데. 아니, 수로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관계농업. 관계농업? 네. 관계기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들어보면은 뭐 인터넷 기술 이런 것도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적인 수단이고 기술적 층이야. 기술적 체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식을 말한대.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식. 이게 사회적 체계래. 그 다음 마지막 관념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와 사회적 체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상, 신념, 규범 같은 것들을 일컫는다. 자, 사회적 체계는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법, 사회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게 사회적 그런 체계고, 관념적 체계는 뭐냐면 우리를 구성하는 생각이야. 사상, 신념, 그리고 규범 같은 걸 얘기하는데. 예시도 하나씩 들어줘, 다음에서. 일단 화이트는 기술적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체계와 관념적 체계가 잇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보면 기술적 체계가 변화하면 사회적 체계가 변하고 관념적 체계가 변화한대. 그래서 이 화이트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변화한다고 보았다. 화살표를 위로 이렇게 해주세요. 위로. 간단하게 이렇게 위로. 변화의 방향입니다. 변화의 방향이 요 방향이라고 봤다. 예를 들어 물을 끌어 쓰는 기술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사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자 그러면 요게 예시에 들어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역할을 분담하는 사회, 그러면서 이에 따라 협력이라고 하는 가치를 공동체의 덕목으로 삼게 됨으로써 상부상조하는 농경 문화가 정착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력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시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고 있냐? 멀리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죠? 원거리 소통. 그러면서 어떤 가치가 또 대두가 됐을까? 아니, 좀 이렇게 뭔가 예시를 생각해 보는 거지. 현대사회에서도, 왜냐하면 보기에서 새로운 상황을 주고 적용시켜보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건데,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거리 말고 그런 걸로 하자. 그럼 익명소통이라 해보자. 익명으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규범이 중요하게 됐냐면, 남이 하는 말, 아무 말이나 이제 생각하면 안 되지. 받아들이면 안 되지.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 비판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선별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사회적인 모습이 바뀌고, 그 모습이 바뀌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정신적인 가치들이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꼽아보자면 이 문장인데, 형광펜을 칠해보세요. 여기 기술적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체계, 관념적 체계가 변화한다고 보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문장입니다. 자, 그다음 3문단으로 가볼게. 화이트에 따르면 모든 대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인간은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을 거슬러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명을 유지하려는 반엔트로피적 성향을 띈다. 자,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자연 법칙에 따르는데 어떤 법칙이냐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대. 하지만 인간은 좀 다른데 인간은 오히려 에너지를 활용해서 생명을 유지하려는 반엔트로피적 성향을 띈다. 그에 따라 인간은 에너지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수단을 개발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되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지. 원래 모든 생명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엔트로피적이야. 이걸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만큼만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히려 반엔트로피적인데 이거를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냐면 오히려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거죠. 기술을 개발해서 에너지를 오히려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 인간은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에너지를 만들려고도 한다. 자, 그래서 화이트는 4문단 문화 발전의 보편적 원리를 E 곱하기 T는 C라는 공식으로 나타냈다. 이 공식에서 E는 무엇이냐? E는 1인당 연간 동력화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고 T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적 체계의 효율성. C는 문화 발전의 정도를 의미한다. 봐봐. 그러면 이 에너지의 양 곱하기 효율성은 문화 발전의 정도가 된대. 에너지가 많아져도 되고 기술적 체계가 효율적으로 더 돼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때 문화의 발전은 기술적 체계를 고도화하여 E와 T를 높임으로써 실현된다. 이는 문화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의 양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동력화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봐봐 보세요. 희규야. 문화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의 양. 이게 E, T, C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E죠, E. E는 문화가 E.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동력화할 수 있는 정도. 이게 E, T, C 중에 뭘까? T에 해당하죠? 맞아요. 효율성. E랑 T에 따라서 문화가 발전한다. 발전된 정도가 C였어. C. 라는 것을 의미한대. 자, 형광펜 꺼내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장 형광펜 칠해봅시다. 이겁니다. 문화의 발전은 기술적 체계를 고도화하여 E와 T를 높임으로써 실현이 된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도 이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이 사람은 우리의 생각인 관념이랑 우리의 사회적인 모습이랑 기술 중에서 문화가 발전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문화가 발전하려면 기술이라고 하는 걸 발전시키면 된다라고 한 이런 지문이었어.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의 사회가 변하고 그럼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문화의 토대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지문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읽어볼게. 나 지문. 반 퍼슨이라는 사람은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반 퍼슨은 문화를, 여기를 희규가 읽어주세요. 반 퍼슨은 문화를 인간이 세계에 이해하는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화의 형성을 신화적 사고, 존재론적 사고, 기능적 사고라는 세 가지 사고 유형으로 설명하면서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문화를 강조했다.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반 퍼슨이라는 아저씨가 있어. 문화를 뭐라고 생각했냐?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생각이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았다. 잘못했어. 이 문화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문화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사고방식이 겉으로 드러난 게 문화래. 그는 문화의 형성을 세 가지 사고 유형으로 얘기하는데, 문화의 형성을 첫 번째 신화적 사고, 두 번째 존재론적 사고, 세 번째 기능적 사고라고 하는 세 가지 사고 유형으로 설명하면서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문화를 강조했다. 명사가 아닌 동사가 뭘까? 이 의미는 좀 있으면 설명이 되겠죠?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바로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네. 이 사람의 주장도 뭐 오른쪽 부분에 정리를 해보면 아까는 이 아저씨는 화이트였죠? 화이트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했고 반퍼슨 아저씨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반퍼슨 아저씨는 문화라고 하는 거를 다르게 정의했어.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 거래.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사고를 나눠줍니다. 신화적 사고, 존재론적 사고, 기능적 사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 그러면서 어떤 얘기도 했냐면, 요런 얘기도 했는데, 뭐냐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닌 동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문단은 진우가 읽어주세요. 반퍼슨을 따르는 신화적 사고는 세계를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으로 여겼고 그 힘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서와 안정감을 확보하려 하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우제를 지내는 문화는 기를 내리는 일을 초월적 존재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초월적 존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노래이다. 이는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서 사회가 처한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려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잘했습니다. 첫 번째 신화적 사고가 뭐냐면 세계를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신화적 사고란 세계는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막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서와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기우제를 지내는 문화는 비가 내리는 일을 초월적 존재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한 거죠. 초월적 존재한테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의뢰이다. 이는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져서 사회가 처한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 질서 같은 것들을 도모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이 있죠? 뭐냐면 삶의 질서, 안정감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뭔가 희망을 갖게 되잖아. 우리가 기우제 드렸으니까 곧 비가 내릴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됐어. 됐죠? 자, 그러면 신화적 사고는 이런 겁니다. 정리해보면 신화적 사고란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세계의 질서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예를 들면 기우제를 통해서 기우제에서 신에게 기원하는 거죠. 제발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은 다 신화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존재론적 사고가 뭔지를 좀 생각해보자. 존재론적 사고는 여기를 준혁이가 읽어주세요. 존재론적 사고는 인간이 사물과 현상을 이성적으로 파악할 세계의 본질을 처음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능성 치료를 위해 그런 찾는 문화는 질병 초월적 존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기능이 발생한다는 사고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과학적인 원인 조명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잘했습니다. 존재론적 사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사물과 현상을 이성적으로 파악해서 세계의 본질을 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성적, 객관적인 사고방식이 존재론적 사고래. 예를 들어서 감염병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다. 요거는 질병은 초월적인 기도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병원균이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과학적인 사고, 이런 것도 존재론적 사고래요. 자, 그럼 존재론적 사고를 정리해보면 이성적, 객관적, 과학적으로 최대한 생각해보는 게 존재론적 사고지. 예를 들어서 기도나 이런 게 아니라 아파, 병원에 가. 이런 게 존재론적 사고입니다. 마지막, 기능적 사고 보겠습니다. 기능적 사고는 희규가 읽어주세요. 기능적 사고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관료제 문화는 구성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관계를 위계화하여 업무 처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역할을 체계화하여 원하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잘했습니다. 마지막, 기능적 사고가 나왔습니다. 기능적 사고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관료제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 관료제의 문화는 구성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관계를 그러니까 질서를 만드는 거죠. 사원, 대리, 부장, 차장 이런 거가 관료제 문화야. 그래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재고는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높이는 거겠지, 문맥상 지금. 높일 수 있다는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해서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하려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예시가 나왔어요. 자, 마지막, 기능적 사고를 정리해보면, 기능적 사고는 관계 속에서 기능을 중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료제 문화가 있대. 관료제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반 퍼슨에 따르면 이러한 세 가지 사고 유형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겹친다는 거지. 다 있다는 거. 세 가지가 같이 있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리고 세 가지 사고 유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상호적인 과정에서 삶의 방식이 형성되고 변화한다. 즉, 문화라고 하는 것은 완결된 체계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에 따라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자, 완결된 체계가 동사일까, 명사일까? 명사겠죠? 아까 명사가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명사 의미하고,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는 거를 동사라고 표현했던 거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면서 끝났어요. 그러면 보면 반 퍼슨이 말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신화, 존재, 기능적 사고는 이런 계급적인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잖아. 정리해보면 이런 느낌이죠. 신화적 사고, 존재론적 사고, 기능적 사고가 있어. 우리 머릿속에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돼. 왜냐면 중간고사에 나오니까. 화이트 아저씨는 문화가 발전되는 거를 수식화했어.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세 가지 층위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상호적인 관계는 아니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야. 기술이 사회를, 그리고 사회가 변화하면 관념도 변한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봤는데 얘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간다고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영향을 줘. 그래서 기술이 변화하면 사회나 관념이 변화해. 그래서 기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라고 하는 게 발전하려면 공식이 있었어. 문화가 발전된 정도를 표현하려면 뭐냐면 자원, 에너지였죠. 에너지의 양, 자원 및 에너지 곱하기 뭐였냐면 효율성이야. 기술적 체계의 효율성. 요거를 곱하면 문화가 발전된 정도가 나온다 그랬어. 이 사람은 기술이라고 하는 게 문화랑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아저씨였고요. 반퍼슨이라는 사람은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기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라는 것은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문화는 계속 바뀌는 우리의 사고 과정인데요. 이 사고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세 가지 사고 방식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문화를 형성합니다. 기술이랑 관련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 지문이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얘는 이 기출문제를 한번 그대로 다 풀어보자. 어디에 있냐면요. 23쪽, 24쪽 이렇게 해서 5문제가 있습니다. 5문제를